나팔관 임신.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자궁입니다. 여기가 나팔관이고 여기가 난소예요. 아이는 여기다 집을 짓거든요. 여기는 사이즈가 계란 알만하고 임신을 하면 암덩이처럼 커져서 아기가 3.3kg로 태어날 수도 있고 4kg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간혹가다 집을 여기 가운데다가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를 우리가 나팔관 임신이라고 말합니다. 여기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죠. 착상을 여기에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나팔관과 자궁의 조직은 굉장히 다릅니다. 이 가운데는 임신을 하면 아이가 점점 자라날 때 보호해주는 특성이 있고 나팔관은 그렇지 않아요. 못 키워요. 그냥 툭 터져버려요. 그런데 한번 나팔관 임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진단을 못할까?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만 하고 피만 뽑을까?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. 임신을 하면 우리 몸에 증가되는 호르몬이 있어요. HCG라는 호르몬이. HCG는 우리 몸에서 한 5, 60만 되어도 임신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옵니다. 그리고 나팔관에서 임신이 되어도 양성이 나옵니다. 그러면 그게 양성으로 나왔다고 정상 임신인지 나팔관 임신인지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안에 임신이 되면 이 HCG라는 수치가 상승을 합니다. 이 상승하는 커브가 48시간에 한 60% 이상 상승을 합니다. 만약에 맨 처음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300이었어요. 그리고 48시간 이후 피검사를 다시 한다면 60%니까 4, 500 정도 되겠죠? 그런데 나팔관에 착상이 되면 얘가 활동 범위가 넓지가 않으니까 제대로 못 커요. 다시 말하면 HCG가 정상적인 커브대로 상승을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의사들은 그 수치만 가지고 나팔관 임신인지 정상 임신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초음파의 도움을 받고 환자의 임상 증상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. 그런데 나팔관 임신을 진단할 때 소파 수술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. 이 안에 있는 조직을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. 끌어냈을 때 여기서 임신 조직이 현미경에서 안 보이면 착상이 나팔관에 되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요.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. 마치 외과 선생님이 맹장 진단을 좀 느리게 하는 것 같이 나팔관 임신의 진단도 상당히 의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팔관 임신의 진단은 피검사, 임상 증상, 초음파, 자궁 내막 검사, 그리고 또 하나의 검사는 정말 잘 진단이 안 될 때는 환자를 실험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목적으로 복강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. 진단적 복강경이 있어요. 이 모두가 정상 임신인지 자궁 외 임신인지 진단하는 방법입니다. 자궁 외 임신이 과거에는 거의 다 수술로 했어요. 그 당시에는 임신 진단을 병원에서 안 받았어요.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새벽 3시쯤에 배에 피가 가득 차서 와요. 어지럽다고 하고 배가 빵빵해져서 와요. 왜냐하면 나팔관에서 착상이 된 아이는 제대로 못 크니까 터지면서 배 안에 복강내 출혈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응급수술을 해야 해요. 수혈도 받고. 그런데 요즘에는 조기 진단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나팔관 임신이 된 것이 확인되면 조기 치료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나팔관 임신이 된 것이 확인된다면 조기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. 요즘에는 SNS의 발달로 환자들이 무슨 약을 언제 쓰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. 무슨 약을 쓰냐면 메토트렉사이트라는 항암제를 씁니다. 쓰는 방법은 일주일에 걸쳐서 쓰는 방법도 있고 한 번 쓰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2가지 정도 있습니다. 이것이 약물 치료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결국에는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